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지혜가 머무는 곳, 책상 위의 지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으슬으슬해서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덮고 잤답니다.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곤 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생각도 많아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소식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는 용돈, 이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년부터는 이게 4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 다들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은 그거 꼭 된다더라 하시고 어떤 분은 에이 그게 되겠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기초연금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살림에 어떤 단비가 될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자, 그럼 세상은 요지경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우선 기초연금이 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연금은 젊은 시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용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10,000원 하던 김치가 올해 11,000원이 되면 우리 용돈도 그만큼은 올라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금액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분이 받으시는 최대 금액이 33만 4,810원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40만 원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걸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 생활이 너무 팍팍하시니 이참에 목표 금액을 40만 원으로 크게 올려드리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라는 게 참 막연했습니다. 그저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가장 큰 노후 대책이었지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던 시절이니까요.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준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우리 세대의 숙명처럼 여겨졌지요.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이 돈이 넉넉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주머니 사정을 덜 걱정하게 되고 손주 녀석들 왔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줄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 마음 우리 어르신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이 40만 원 인상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 더 드려야 한다 는 쪽과 나라 살림도 생각해야 하고 젊은 세대 부담도 커진다 는 쪽이 팽팽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앞서서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노후를 위해 이런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는 이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까요? 돈이 오른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요, 우리 삶의 품위와 자유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동네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여보게 새로 생긴 찻집에 가서 따뜻한 차나 한잔하지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찻값이 얼마더라,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더라 하는 계산이 먼저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이고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가세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돈 몇천 원이 아까워서 거절한 거지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 자신이 어찌나 초라하고 속상하던지 친구와의 따뜻한 시간보다 돈 몇 푼을 먼저 생각한 제 모습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예측 가능한 내 돈이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는 친구가 차 한잔하자 하면 오늘은 내가 사겠네 하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깟 차값 얼마 안 하지만 내가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 어깨를 펴게 만들더군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힘, 마음의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책상 위의 지혜 청취자분들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쁜 돼지 저금통 하나 사서요. 매달 기초연금 받으시면 딱 10,000원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반찬값이나 생활비로 쓰지 마시고 오로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맘에 쏙 드는 예쁜 양말 한 켤레 사기,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동네 빵집에서 제일 비싼 빵 사 먹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사한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에 꽂아두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조금 더 적극적인 건데요. 경험을 선물하는 예산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 원을 모아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동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겁니다. 혹은 늘 얻어먹기만 했던 자식 내외에게 오늘은 내가 밥 한 번 살게 하고 멋지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번 돈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소가 된답니다. 이렇게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활비가 아니라 내 삶의 품위와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내 편이 되는 것이지요.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년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논의 중입니다. 이는 우리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둘째,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친구에게 차 한 잔 살 수 있는 자유이자 나를 위해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품위이며 우리 삶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음의 용돈입니다. 셋째, 돈이 오르기만 기다리기보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통장이나 경험을 선물하는 예산을 세워서 돈의 진정한 주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우리 어르신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킨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날들의 훈장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용돈 감사히 받되 그 돈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작은 행복과 품위를 찾아 나서는 지혜로운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혹은 나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 하는 지혜로운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룬답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한 진짜 이유, 밉지 않게 쓴소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상 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의 지혜는 여러분의 노후를 항상 응원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